네,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눈이 많이 왔죠. 빙판길 조심하시고, 또 지금 10시인데 오늘 10시 지금 현재 아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있을 겁니다. 저는 8시 한 50분에 받았는데 엠바고 비보도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10시 전까지는 발표를 못하는데 지금 10시 됐죠. 서울에 32만 호를 건설한답니다. 서울에만. 강남 3개구 분당 3개 합한 것만큼 지금 획기적인 물량을 아마 공급할 예정인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으로서 이제 집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몇 년 안에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집은 지으려면 최소한 3년 이상 걸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뭐 여러 번 이걸 해보니까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잘 타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진도는 312페이지 지도 감독 및 벌칙할 차례죠. 이 부분은 시험에 그 메뉴에 보면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문제 정도 단순히 거기 메뉴에 단원 열기에 보면은 항상 암기하라고 돼 있어요. 암기. 이 벌칙하고 지도 감독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왜 자격을 취소하는지 그냥 법에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프린터를 내드렸죠. 행정 처분 정리 이게 2문제, 행정벌 정리 이게 2문제 해서 오늘 내드린 프린트가 4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다른 과목은 거의 이런 시험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은 벌칙이. 그런데 공인중개사법만큼은 벌칙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조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출제하지 않으면 출제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하면 쉽고 암기를 안 하면 어려운데 지금은 암기 안 하더라도 시험 볼 때 되면 다 기억이 나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과서 312페이지 맨 밑에 지도 감독관청입니다. 313페이지 지도 감독관청 3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 12번에 보면은 지도 감독관청이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2번에 보면은 지도 감독관청이 있는데 지도 감독관청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것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는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토부 장관, 더 줄이면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합니다.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협회는 지난주에 했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이건 아직 안 했고요. 맨 마지막 주에 하는 건데 맨 마지막 주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하고요.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우리 암기 프린터 50번에 보시면
50번, 50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지원장이나 지부는 지체 없이 감독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요건 맨 마지막 주에 다시 우리 그 마지막 주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 지금 마지막 주에 어디 있냐면 우리 교과서 646페이지에 있습니다. 646페이지 양가로 4번 위에서 5번째 줄에 양가로 4번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 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밑줄만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645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지방법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법원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요. 지도감독 사무를. 그냥 밑줄만 쳐놓으시고,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 313페이지로 오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314페이지 메뉴의 박스에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는 12번에 있고요. 시험에 최근 10년간 나온 적은 없습니다. 1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2번 314페이지입니다. 교과서 메뉴의 박스에 이법 위반행위 확인. 이법 위반행위라고 하면 모든 게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즉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14페이지 감독상 명령 내용입니다. 1번 행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도 이게 행정명령을 중개업을 하면서 받아봤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금 시흥시는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다르더라고요. 그 영정사진처럼 큰 사진을 걸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액자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명찰 모가지에 이게 공인중개사에게 명찰 주는 것도 달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에 그런 게 어디 있냐, 목에 명찰 달라는 말이 못하겠다 하니까 행정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처분하겠다 해서 할 수 없이 알았다 하겠다고 했어요. 행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큰 사진 걸어놓은 데도 있을 거예요. 제가 시흥에는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할 때는 하라고 하더라고, 사진을. 그런 게 행정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조사 검사 증명서 제시 의무입니다. 공무원이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서 조사하려면은 공무원 정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되는데 그 정표로 하면 맨 마지막에 공무원증 및 중개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입니다. 밋입니다. 밋. 시험에 또는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밋입니다. 공무원 신분증 및 조사 검사 증명서 둘 다 내보여야 되는데 시험에 공무원 신분증 또는 조사 검사 증명서를 내보이면 족하다 X로 출제됐어요.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협회, 기관 등의 협조 요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 정은 314페이지 맨 밑에 불법 중개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협회 및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9시 뉴스에 보면은 뭐 판교 이게 단속하러 나간다고 노란 완장 차고 문 열려고 하면은 텔레비전 나온 거 보면 중개사무소 문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다 닫혀 있죠. 그거 안 알려줬으면, 단속하러 간다는 걸 안 알려줬으면 손님이 올지 단속하러 올지 어떻게 알고 문 닫았고 도망가겠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웃기더라고요. 그 개업공개사들이 귀신인 것처럼 어떻게 그 단속할 사람인 줄 알고 문 닫았고, 여러분들도 아마 현업에 나가서 문 닫고 도망가라고 하면 도망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거 없어도 가야 되더라고요. 가라고 하면. 저도 잘못한 거 없다고 안 가고 있었더니만 저만 전부 다 조사하니까 업무도 못 하겠고 컴퓨터 다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문 닫고 도망가라고 연락 오면 빨리 문 닫고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또 왕따 당해 침묵해서 다 도망가서 어디 가서 술 먹자 이렇게 하는데 안 따라가면 혼자만 왕따 당하더라고요. 저는 술을 못 먹어가지고 안 가니까 뭐 도망가자 하면 어디 도망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면 따라가야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게 국세청, 국토부, 협회, 감사실 이렇게 합동 단속을 하러 가자고 하면 따라가야 된다고,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15페이지 위반시 제재입니다. 개업 공개사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고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이게 우리 암기 프린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암기 프린터에는 10번, 11번, 12번에 있습니다. 13번까지 55번에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 있는데요. 즉 개업 공개서 거짓보고라는 게 이게 보고하고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게 감독상 명령 위반하고 같은 거잖아요. 이 거짓보고가 감독상 명령 위반이라고요.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개업 공개사는 업무정지,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이 거짓보고하면 거짓보고나 감독상 명령 위반이나 같은 말이다. 자, 그 다음에 315페이지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행정형벌은 징역이나 벌금은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선고하는 게 행정형벌이고요.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이다. 자, 그래서 지금 316부터 이제 317부터 쭉 있는 내용을 이 칠판에 우리 오늘 내드린 프린터에 있습니다. 이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이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자격은 취소되면 다시 자격증 따야 됩니다. 새로.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게 자격 취소라고요.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돼도 3년만 지나면 또 등록할 수 있어요. 옛날 자격증 가지고. 근데 자격 취소는 새로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이 5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54번에 맨 밑에 보시면 그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54번 맨 밑에 6번, 7번만 교부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죠. 그래서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법도 마찬가지로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자격증을 준 사람이 자격 취소도 한다고요.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기도에서 자격증을 받았으면 서울에 가서 중개업을 하다가 잘못해도 경기도지사가 자격 취소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교부한 이 말이 빠지고 그냥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옵니까 X입니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한다고 하면 옵니다. 그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하면 X지만 어쨌든 교부한 시도지사도 시도지사잖아요. 그냥 시도지사가 상대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객관식은 등록 취소는 등록관 정의하고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한다 하면 맞는 말이라고요. 그건.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등록관 정의합니다. 등록관 정의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흥시에 주소가 있어도 부천시에 가서 개업을 하려면 부천시장이 등록관 정의 되겠죠.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자, 업무정지도 등록관청입니다. 업무정지도 역시 등록관청이고요. 지정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입니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합니다. 청문, 청문이라는 건 뭐냐면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입니다. 듣는 게, 묻는 게 청문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격 취소하려면 들어봐야 된다고. 자격증 빌려준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그 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취소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빌려준 게 아니고 오늘 예식장 간다고 평소 때는 제가 계속 했는데 오늘 딱 하루만 없는 사이에 실장이 계약서 도장 찍은 모양인데 자격증 빌려준 거는 아닙니다 하면 실체와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자격 취소해야 된다고요? 그냥 바로 하면 안 된다.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청문을 하는 것은 취소 세계만 청문을 합니다. 취소 세계,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을 하고 나머지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청문이나 의견연설기회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청문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요, 재판받는 절차와 유사합니다. 청문 주재자가 있습니다. 재판관처럼. 우리가 청문 이런 거 잘 몰랐는데 뉴스에 검찰총장 징계한다고 청문한다 이런 거 뉴스에 보셨죠? 그러면 그 청문 피청문인 나와가지고 말하면 그걸 듣는 게 청문이라고요. 취소색에만 청문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보고는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만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있죠. 보고 5일 이내 보고입니다. 50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자격을 취소한 경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나머지는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인데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데 다른 시도에 가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시험 못 보게 하려고 통지를 해준다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통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통보는 해줘야 합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가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정지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자격정지가 우리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320페이지. 그 320페이지의 맨 밑에서 7번째 줄 정도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등록관청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지금 그걸 여기 칠판에 적어 놓은 겁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가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에 보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게 6가지가 있죠. 거기에 보면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등록관청은 자격이 취소됐는지 자격이 정지되는지 알 수 없다고요. 왜?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누가 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자격 취소했다고 등록관청에 알려준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서 통지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고 암기 프린트 25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취소의 경우 역시 통지하는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반납은 취소 3가지만 반납합니다. 7일 이내 반납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9번에 3, 4,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9번 7일 이내 반납합니다.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취소 3개만. 근데 지정 취소는 반납하지 않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의 경우 7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합니다. 취소 3개만 반납하고 취소 3개만 청문을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제척기간은 오로지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3년입니다. 업무정지만. 나머지는 제척기간이 없고요. 업무정지 처분만 제척기간이 3년이다. 즉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우리 교과서는 330페이지에 있는데요. 330페이지 양가로 2번에 업무정지 처분의 시효제도라고 되어 있죠. 시효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시효와 우리 시험에는 근데 시효냐 제척기간이냐 그거 묻지 않아요. 어쨌든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못한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 이게 민법으로 보면 제척기간이다. 소멸시효가 아니고. 왜냐하면 소멸시효라는 것은
중단시킬 수가 있는 게 제척기간하고 차이가 납니다. 시효는 중단시킬 수 있고 제척기간은 불변의 기간이라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 업무정지는 무조건 3년 지나면 못한다고요. 근데 시효는 예를 들어서 민법에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이죠. 그렇지만 점유취득시효 20년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요. 중간에 15년 됐는데 그때 소송을 해가지고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확정 판결문을 받으면 시효가 중단됐다 다시 새 출발하죠.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시효는 아니고 제척기간인데 우리 시험에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시효냐 제척기간이냐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출제된 적 없다고요. 다만 업무정지는 3년 지나면 못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예를 들면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년 만에 적발되어도 업무정지 못한다고요. 3년 지났기 때문에. 원래 업무정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무조건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 못한다. 이걸 소위 제척기간이라고 저는 말했고요. 우리 책에는 시효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330페이지. 자,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자격 취소되면은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2번, 5번에 있는데요. 2번은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뜻이고요. 5번은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은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46번에 밑줄 치놓으시고요. 일단 몰라도 무슨 말인지. 지금 100% 모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100% 다 알면 재미가 없어. 3, 4월 또 강의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실 필요 없고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분은 집착하는 분들은 민법도 맨날 앞에 총칙만 가지고 있고 뒤에 진도 뭐가 있는지 나가지도 못해요. 완전히 완벽하게 안 하고는 못 넘어간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나중에 시험 볼 때 되면 다 알게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데 만약에 5개월 자격정지 처분 받았다면 그 5개월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업도 안 되고 그만두더라도 자기 명의로 개업도 안 된다고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자격정지는 우리 암기 프린트 42번에 1번에 보면은 최대 6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6개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시험에 1년 범위 내에서 X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은 3년입니다. 등록 취소되면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 3년간은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가 취업도 못 한다고요. 등록 취소되면.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인데요. 역시 암기 프린터 42번에 2번에 있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폐업을 하더라도 6개월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정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지정받은 업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PC정보망, PC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정반대말인데요. 재량권이 없는 것을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자격 취소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해서 이것을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건의를 많이 했어요. 자격 취소 사유가 뭐냐 하면 4가지가 있는데요. 부, 양, 지, 역 이 4가지가 있는데 자격 취소 사유 예를 들면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제가 국토부에 건의한 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가도 계속 변호사 할 수 있습니다. 나와서. 그리고 공인회계사도 자격 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회계사도 자격 취소해야 한다는 없애달라. 징역 가면 되는 거고 잘못했으면 왜 자격을 취소하냐 따기 어려운데 하니까 저보고 왜 이렇게 세상이 불만이 많냐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아무 말이 없는데 너 혼자 왜 이렇게 별나게 하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건의하고 하면은 만약에 민의를 제기하면 바뀔 수도 있겠죠. 불합리해요. 무조건 취소해야 됩니다. 봐줄 수가 없다고요. 걸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45만 명 정도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1년에 10명 정도 자격 취소되고 있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빌려줬다고 바로 취소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조사하러 오는데 사장님 어디 갔냐 물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그러면 그냥 잠시 어디 병원 어디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욕하고 싸우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수사권은 없잖아요. 그럼 검찰에 고발해 버린다고요? 그럼 검찰에서 나와서 압수수색해가 조사하면은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욕하고 싸우지만 않으면 자격 취소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어떤 것이 부정한 방법인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겠죠. 시험에 부정행위 해가지고 합격했거나 하면 자격 취소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 대여한 경우, 빌려준 경우 자격 취소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1만 명의 개업공개사 중에서 약 2만 명 정도는 빌려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서 자꾸 이게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보통 며칠 전에도 저한테 연락 왔는데 자격증 걸고 저 인천에 금단에 자격증 걸고 근무하는데 출퇴근 자유롭게 언제 아무 때나 해도 되고 단 계약서 쓸 때만 와서 도장 찍고 확인하고 하면 되는데 기본급 150만 원 준다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한 거는 인센티브 뭐 5대5나 그는 약정하기에 달려있고 그 여러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취업을 해야 돼. 자격증 걸고 그냥 완전히 자격증 안 걸고 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겨우 1년간 제가 취업을 하긴 해봤는데 뭐 젊은 분들은 취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자기보다 나이 많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말하기가. 그래서 걸고 하면 된다고. 자격증 걸고 직접 거기서 근무하면 양도대회가 아니라고요. 직접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된다고요, 근무하면서.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 우리 암기 프린트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도 있고요. 또 암기 프린트는 18번에 부양지역 해가지고 앞머리 글자 동그라미까지 다 해놨죠. 앞대가리 뭐 약자인지 다 적어놨잖아요. 암기 프린트 18번에 그 보시고 이거는 암기사항이니까 자꾸 반복해서 보고 문제 풀어보고 틀리보고 해봐야 돼요. 우리 교과서는 318페이지에 있잖아요. 318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박스에 보면은 4가지 318페이지에 보면 4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재량행위입니다. 자격정지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할 수 있고 지정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정지 사유 우리 암기 프린터는 19번에 있습니다. 19번 우리 교과서는 321페이지 박스에 보면 7가지가 있는데 322페이지에 보면 그 7가지 중에서 322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이 아니고 그냥 1번 맨 뒤에 보면 자격정지 6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6번도 6개월, 7번도 6개월이죠. 자, 이게 뭐냐면 법률에는 6월 이하인데 그 322페이지 교과서에 보니까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격정지 기준 해가지고 규칙 22조라고 돼 있죠. 이 개별 기준, 구체적 기준이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시행령에 있는지 시행규칙에 있는지. 시행규칙에 이렇게 6개월, 3개월 개별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개별 기준을 정하냐? 판사들도 장량 감형이라고 해서 양형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청에 즉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주게 되면 옛날에는 이게 구체적 기준이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 그전에는 개별 기준이 없다 보니까 6월 이하의 자격정지이기 때문에 공무원 마음대로 하루 자격정지 할 수도 있어요. 하루 하더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6월 이하니까 하루만 자격정지해도 되는 거죠. 공무원 재량권의 재량에 따라서 그 돈 받고
돈 받은 사람한테는 하루만 자격정지하고 돈 안 준 사람한테는 6개월 자격정지하고 이럴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개별 기준을 6개월, 3개월을 두고 그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교과서 323페이지에 있는 순서와 달리 우리 암기 프린트 19번에는 무거운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개별 기준이 이 세 개는 앞에 거는 6개월, 뒤에 거 세 개는 3개월입니다.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이중 계약서, 금지 행위는 6개월 개별 기준이,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데 하면서 확인 설명을 잘못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그럼 만약 개별 기준이 6개월이면 공무원은 이 6개월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고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법에서 6개월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만약 개별 기준이 3개월이면 이 3개월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주면 4.5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별 기준이 무거운 거부터 저는 암기하려고 순서를 바꿨다고요. 책에 있는 거하고 달리.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이게 하나 빠졌네. 인장 등록. 여기 인장 등록이 빠졌네요. 인장 등록 위반한 경우도 3개월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적어놓고 다음 중 개별 기준이 다른 것은 하면 5번을 골라내야 되겠죠. 3개월이 4개가 되겠습니다. 물론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이렇게 개별 기준이. 근데 시험에 출제된 적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취소는 우리 암기 프린트는 16번에 있고요. 16번 교과서의 경우에는 323페이지에 있네요. 323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323, 324에 있죠. 324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기속행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8개를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부를 결의했다, 부검을 결의했다, 소양 없이, 교양 없이, 사망해산입니다. 사망해산. 사망해산하면은 사람 없어졌으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 양도되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우리 교과서는 326페이지, 우리 암기 프린터는 17번, 오늘 내드린 프린터도 있고요. 오늘 내드린 프린터에도 암기하는 거 맨 뒤에다 앞머리 글자 적어놨죠. 밑에 보면은 적어놨어요.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중 겸임 보증금 최근 휴 등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중 겸임 보증금 최근 휴 등. 임의적 취소 11가지입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자, 그다음에 겸업 제한 위반. 법인은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보면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이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취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기속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절대적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 임시중개시설물을 이동 이용한 임시중개시설물, 파라솔, 천막 같은 것 모델하우스 앞에 설치하면 임의적 취소.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이거 금지행위 할 때 앞에서 또 했다고 여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금지행위 할 때 취소할 수 있다 말했죠. 자,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다만 이 2+1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험에 출제됐는데 따라서 업무정지 1번, 최근 1년 이내에, 그 다음에 과태료 1번,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리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3+1. 이 경우에 임의적 취소입니까? 절대적 취소입니까? 이 경우 시험에 출제되는데 절대적 취소다. 즉 3+1이지만 이 과태료 하나 빠져도 이미 2+1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 3+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과태료가 1번밖에 포함 안 되면 이미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번 이상 받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월 초과 무단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등록 기준 미달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준 미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다음은 업무정지 사유. 우리 암기 프린터는 20번에 있고요. 20번. 암기 프린터는 20번. 교과서는 329페이지에 있는데 331페이지에 보면은 331페이지 맨 밑에 표 개별 기준을 보면은 시행규칙에 있는 개별 기준을 보면 1번 6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6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332페이지에 보면 332페이지 12번 6개월 동그라미, 그 다음에 13번 6개월 동그라미, 13의 2에 나번에 보면 6개월. 따라서 6개월이 몇 개입니까? 지금 5개죠. 그 다음에 15번 333페이지 15번에 업무정지 1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1개월 세모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개별 기준이 6개월인지 1개월인지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무거운 거부터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거부터. 우리 암기 프린터 20번에도 있습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이게 6개월입니다. 6개월 개별 기준이.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 3개월이 9개고요. 기타가 1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2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는 경우 우리 암기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38번에 동그라미 2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고용인, 소속관계사나 보조원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가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는 취소를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쌍방교부하고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전부 다 업무정지인데 다만 2개 전속중개계약하고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만 임의적 취소입니다.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습니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기타 등등입니다.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1개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행정명령 사진 걸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명찰 달고 업무하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개별 기준 1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까지 받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앞에서 우리 8번 앞에서 했죠. 지금 8번이 체크되어 있죠. 암기 프린트 8번에 보니까 지정취소 사유 체크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앞에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운정 1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고요. 정보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1년입니다. 시험에 6개월, 2년 X로 출제됐습니다.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지금 33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34페이지 맨 밑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하고 그 다음에 행정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